하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생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4월 11일, 와, 월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일찍,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저하고에도 약속이고, 또 우리, 나름 조금 더 보시지만 보는 분들하고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바깥에 그 꽃들이요, 이제 정말 만개를 했어요. 그 벚꽃 같은 경우는 팝콘 송이처럼 막 흩날리고, 뭐, 개나리, 산에는 진달래 막 펴 있는데, 그 예전에 진달래하고 철쭉의 차이점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진달래는 잎이 없어요. 그리고 철쭉은 이제 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진달래는 화전으로도 이제 부쳐 먹고 하는데, 철쭉 같은 거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막 죽는다고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오전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연인들끼리 밤에 새벽에도 잠도 안 자고 그 여의도 뭐 운중로 아니면 벚꽃길들을 막 이렇게 걸으면서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약간 심술이 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가서 작대기로 다 벚꽃을 훑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한 해 한 해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은 꽃 자체가 점점 더 이렇게 진화돼서 예쁜 건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쁘고 특히 밤벚꽃도 참 예쁘고, 네, 꼭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명언을 전해드릴 거냐면, 계속 화를 내는 거. 뭐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습관 자체가, 말투가 그냥 짜증이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화를 낸다는 건 자기 자신한테 손해고요. 후회로만 남는 거지 아무 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에 이제 온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유난히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병원에서는 뭐 호르몬 치료도 받으라고 해요. 뭐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인위적으로 뭐 에스트로겐을 넣거나 해서 그 사람의 이제 몸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든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유튜브 보면은 호르몬 치료를 찬성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석류나 아니면은 뭐 태반 같은 식품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또 무분별한 식품 자체는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그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그래서 좋을 때는 복용하다가 좀 끊었다가, 모든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먹는 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건강은 먹는 거가 깔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문의나 이제 전문 약사한테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화를 내는 것,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 자체도 된다는 거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에 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부처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떠세요? 마음이 와 닿으세요? 그 화를 낸 당사자는 정작 기억을 못해요. 화내고 나서 그냥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뭔가 자기 자신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뭐 작은 화라도 아니면 작은 말이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평생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혀에서 3초고 가슴에서는 30년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남이야 뭐 화내고 안 볼 사이면은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뭐 명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족 같은 경우에는
화를 냈다고 해서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싸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상처가 덧나고 그 위에 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 그래서 뭐 대화조차도 아예 안 하는 그런 부부나 가족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단절된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가끔 병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봤었어요. 항상 보면 남한테 그냥 무의식적으로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어릴 때 잦은 학대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도 막 맞고 이유 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이야기를 하면 또 혼이 날 거야 하는 이미 이제 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억 속에서, 과거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어느 타이밍에서 화를 낼지 모르겠다는 이런 분들 결코 그냥 정당화시키지 말고요. 적절한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뇌에 좋은 뭐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명상을 한다든가 해서 스트레스를 그 눈에 보이는 상대방한테 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야 돼요? 언어 자체도요. 우리가 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언어 자체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릇을 갖는 그런 연습이 일상에서도 필요하죠. 차라리 밖에서 누가 되게 그 정말 무례하고 좀 못된 행동을 한다 했을 때는 싸우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안 볼 사람들인데. 그러나 볼 가족들이라든가 내 주위의 소중한 친구들인가 라든가 이랬을 때는요. 한번 화를 낼 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만한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던진 사람은 아니 뭐 내가 뭐 그냥 하나 이거 던졌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책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타인의 잘못을 곱씹으며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타인 이제 예를 들어서 원망하는 거죠.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뭐 누구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자꾸 해서 곱씹게 되는 경우에는 분노에 의해서 인생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슬퍼요. 좋은 것만 생각하기도 바쁜 세상에 내 마음속에 화와 분노와 그리고 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요 이미 독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독이 올라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그냥 피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친구가 없어. 내 주변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분명히 어떠한 그 칼로 찌르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사람도 사실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가 많아요.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내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 실이 많더라고요. 잃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한 게 사람이 훨씬 더 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내 자신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막 이렇게 뒤에다가 C자 붙이고 맨날 막 나쁜 이야기하고 남 흉보고 아니면은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툴툴거리고 불만스럽고 그러면은요 정말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도 그러면은 변하게 되겠죠.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위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퉁명스럽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 통화하면은 뭐 왜요? 뭐 이런 식의 말투면 이제 이쪽도 변해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무례한 사람한테 내가 굳이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요즘 코로나에 이제 재택근무가 되게 일상화가 되어 있었고 재택근무를 하면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안 접하고 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능률도 오르고 회사 수익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일단 그 재택근무를 뭐 시키고 한 3일만 뭐 출근을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요, 자꾸 이제 내가 상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상사는 회피하고 제일 말단에다가는 일을 시키고 말단한테 또 책임까지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은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굳이 안정된 직장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람답게 만족하면서 어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까 하고 되게 현명해진 거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 시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식, 원치 않는 회식.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잠깐 했지만 회식을 저는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찍혔어요. 저보고 아니 회식도 사회생활의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이어짐인데 왜 너는 회식에 참석을 안 하냐 하고 상사가 직접 대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예전에 또 할 말을 다 하는 이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뭐 일을 잘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불만족스럽게 뭐 처리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강요되는 그런 회식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 술을 먹고 싶지 않으니까 뭐 집에 가겠습니다. 미움 산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필요하니까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중심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있겠죠. 뭐 그냥도 싫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누군가를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느적느적하는 거. 아니 그냥 그 시간에 저 요즘 휴대전화도 있는데 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뭔가 이렇게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완벽주의라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그러나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제 화 자체가 나한테는 뭐 다 안 좋은 거야. 장기도 막 이렇게 썩이 나 있고, 뭐 갑자기 이 도로면은 살도 찌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잠깐 휴대전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그러면은 뭐 명언도 보시고, 기사도 좀 훑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지.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갈까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존중도 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자신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서 정당화하려 하는가, 이렇게 명분을 잡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 때문에 시간적인 걸 빼앗겼어. 아니면 너 때문에 손해를 봤어.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훨씬 더 나한테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의 분노나 화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이 다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얼마나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텐가. 그러니까 시각이 딱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가 진짜 꽃밭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 많고 하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잠깐 어떤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 영성을 하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분 댓글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우울증하고 이제 막 공황장애도 있고 막 이래서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막 자기 그 분노 조절도 이렇게 분노의 장애가 있어서 조절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약을 계속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왜 저렇게 안 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왜 안 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한테 이랬대요. 아니 자기 병은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대요. 아, 나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남의 말이든 아니면은 어떤 약물이든. 그래서 스스로가 햇볕도 보고 운동도 하고
자꾸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날 상황이 딱 되면은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해보고 뱉고, 진짜 뭐 정작 화를 낼 상황에는 화를 내야죠, 사람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이제 막 다람쥐 쳇바퀴 듯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은요, 상대방도 결국은 떠나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같이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우리가 왜 사람이 사람끼리 있으면 이렇게 전류 실험하면은 같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영향은요, 바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약하거나 정이 약한 사람은 일단 상대방한테 화를 내놓고 막 그렇게 혼자 막 주체를 못 하다가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너무 막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또 자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요, 누가 이렇다더라, 이건 이렇다더라. 물론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그냥 가장 그냥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떠돌아다니는 흩날리는 그런 이야기에 내 중심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루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하면은 일단은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체력을 좀 키우시고, 그리고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몸의 체력이 어떤 뇌 건강 그리고 마음의 근력까지도 함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쵸? 우리가 당장 내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루 정말 즐겁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다, 사랑한다, 이 이야기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을 케어하면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햇살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밖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계셨을 텐데 정말 아름다워요. 자,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산책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